인공지능이 정교한 영상을 만들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웬만한 사람보다 운전을 잘하고 로봇이 빠른 속도로 사람을 닮아가는 세상입니다. 몇 년 전 알파고의 등장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요즘 인공지능의 수준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르고 매달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 이런 신기술로부터 당신의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재투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로봇 시대 인간의 일입니다. 이 책의 초판은 2015년에 나왔고 개정 증보판은 2020년에 나왔습니다. 개정판이 나온 지도 4년이 벌써 넘었기 때문에 이 책에는 요즘 핫한 챗 GPT 내용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책은 최근 서점가에 깔려있는 챗 GPT라는 제목을 달고 공장 방식으로 찍어낸 비슷비슷한 내용의 책들보다는 훨씬 영양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최신의 기술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 어떤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불러일으킬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고 이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2가지의 질문들을 다룹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등의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다각도로 다룹니다. 누구 하나 이 질문들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잘 와닿지 않더라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제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챕터, 제2의 기계시대, 내 직업은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인기를 끌 일자리의 상당수는 아직 개념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아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미래엔 모바일 앱과 스마트폰 게임 개발자들이 인기를 끌고 높은 연봉을 받을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미래의 유망한 직업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의 영향으로 크게 타격을 입을 직업을 예측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작업이 반복되는 일은 자동화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모든 직업이 자동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평생 직업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자는 이런 미래 환경에서 남들보다 일자리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세 가지 팁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챗GPT와 제미나이를 안 써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서 지금이라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챗GPT와 제미나이의 답변 수준에 놀라실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고 있던 업무 중에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프로젝트나 다른 미션을 발견하고 그에 집중하면서 또 다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직업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평생 직장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유연성과 평생 학습자로서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팁대로 내가 최신 기술을 익히고 활용하더라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 어떤 직업들은 통째로 대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새로운 길을 찾아 살아남으려면 나의 업무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조금 다른 결의 팁일 수 있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인덕과 신뢰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겠지만 여전히 마지막 결정과 관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담당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작업을 인공지능과 로봇에 위임하는 상황에서 중요해질 작업자의 자질은 바로 인간적인 덕목일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로서의 가치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을 최대한 현실과 가깝게 그려내는 것이 화가의 역할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카메라와 사진이라는 것이 등장했죠. 처음엔 모두가 이제 화가라는 직업은 망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현실과 비슷하게 그려도 사진을 이길 순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모두의 우려와 다르게 미술과 예술은 오히려 더 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예전에는 현실과 똑같이 모방하는 것만을 미술이라고 여겼지만 이제 예술은 모방을 넘어 창작자의 의도와 가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예술가들이 없어지기는커녕 카메라와 사진이라는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포토그래퍼라는 예술가들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이 사례는 화가라는 직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위협받을 우리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분명히 우리의 일자리에 빠르게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류의 종말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단순 계산이나 매뉴얼 번역처럼 기계가 더 잘하는 일은 그냥 기계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답이 없는 문제들만 사람의 일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도구가 등장한다는 것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질문들을 만들어내며 생존할 겁니다. 지금의 발전 속도를 보면 SF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모습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에 나와 나의 가족의 일자리와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고민 중이신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이 책, 로봇시대 인간의 일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